안녕하십니까. 교장 강효석입니다. 오늘은 교장의 임무와 그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좀 이렇게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부잔담 워크숍에서 교장의 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발제였습니다. 학급수 감축이 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또 해결되어야 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의논하는 것, 무슨 문제가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 제 발제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학교가 학교다움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부장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만의 교육과정을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부장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긴 들죠. 그래서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을 수립을 하는데 교장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임무이면서 또 한 가지 그 한계점, 제 한계점일 수도 있겠죠. 그것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송도가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지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거창하죠. 송도 중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좀 갈팡질팡, 아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동안 이제 교육적 성과들이 많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경제성장을 한다든가 민주적 발전이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대한민국 교육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여를 했던 교육적 성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새로운 사회에서 또 역시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타성에 붙은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미래 사회를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회는 정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데 과연 기존의 우리의 교육 방식으로 배출된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훌륭한 사회적 역할을 해왔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으나 똑같은 방식의 그런 방식의 교육으로 배출된 친구들이 앞으로 변화된 사회에도 과연 적합할 것인가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정말로 따져봐야 될 것이고 이것은 뭐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네스코 또는 OECD 이런 데에서 교육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회 변화를 이미 체감을 하면서 미래 사회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고민을 한 것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많이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잘 안 된 거 아니냐. 물론 그걸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은 학자들이죠. 학교 현장에서도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할 때는 의문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송도중학교는 학교 현장 아닙니까? 최일선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런 점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 다 제각각인 거예요. 이게 교육부에서 이제 또 얘기는 하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융합형 인재입니다. 미래 사회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 얘기했던 6가지 역량, 컴피턴시라고 하죠. 역량, 핵심 역량이라고 해서 코어 컴피턴시라고 합니다. 핵심 역량을 6가지로 설정을 했어요. 나 그거 청론 읽어보고 굉장히 놀랬죠. 기가 막힌 얘기들이거든요. 6가지 한번 따져볼까요?
자기개발 역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개발 역량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키워나갈 건가, 평생 학습을 해나가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주 한 방에 와닿습니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라. 지식정보 관리 역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죠. 지식, 어느 정도 기본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정보 어떻게 처리할지.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언어가 표현이 있죠. 리터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언론 리터러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올바르게 주어진 정보를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두 번째 역량. 그걸 우리 애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창의적 사고 역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하죠. 우리가 4C라고 해가지고 따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개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 역량을 갖는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 생각을 하되 새로운 걸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암기한 것만 가지고 기억력에 의존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애들이 아니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하고 창의적 생각하고 다 이렇게 매칭이 되더만요. 어쨌든 세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이 있었죠. 의사소통 역량이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내가 또 내 생각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납득도 시키고, 이런 의사소통 역량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에는 공동체 역량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우리 사회는 혼자 못 삽니다. 협동을 해야 합니다. 협력을 해야 합니다. 협력을 하려면 의당, 공동체 의식, 즉 개인의 가치보다는 집단적 가치의 중요성, 물론 따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그랬죠. 의사소통 역량.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만 협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바벨탑 같은 거 왜 무너졌습니까? 언어의 분화라고 또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의사소통을 못하게 함으로 해서 바벨탑 쌓으려고 했던 게 무너졌다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소통 역량이 없으면 협력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있죠. 감성 역량입니다. 감성.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감성의 영역이 좀 필요하죠.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술적 감각. 이렇게 해서 6가지 역량을 core competency라고 해가지고 핵심 역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미 총론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이런 것들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학교 현장에서 뭘 하고 있죠?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뭐 하고 있나요? 하나 하고 있죠. 하나. 대학교 보내는 거예요. 한 줄로 쫙 세워서 1등부터 한 줄 세우기 쫙 해서 그거다 공정성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공정성. 1등부터 10등, 20등 그 등수를 구별할 수 있는 공정한 순위를 매겨라.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 공정성 그러면서 오지선다형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학원 선생들이 아주 신났어. 다시 말해 저 EBS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정보를 머리에 주입을 시켜가지고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기억하는 놈을 만들어요. 그리고 시험 보게 합니다. 오지선다형. 그 중에 하나 고르는 능력만 키우는 거예요. 학원 선생들, 일타 강사들 참 활동하기 좋죠. 그거 효과적으로 재밌게 기억해서 기억 오래가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투입시키는 거예요. 머리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애들한테. 반복학습시키고요. 암기력 중심의 그런 한 줄 세우기 시험에서 윗줄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한 능력, 그런 학습법만 가지고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착한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판 벌려 놓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거 적응 못한 아이들 학교 바깥으로 튀어나가죠. 학교에서도 뒤쳐져 버리죠. 정말로 창의적인 아이들은 뒤에 쳐져 있어요. 저기 딴짓하고 있고요.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어요. 한 줄석에 능한 아이들, 암기력 뛰어난 놈들만 시험 잘 봐서 좋은 데 가지 않습니까? 스카이요, 스카이. 스카이 많이 보내면 그 학교 명문고라면서요. 또 그런 걸 원하잖아요. 누가요? 학부형들이 원하잖아요. 부모가 아니라 학부모형들이 원하잖아요. 학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애 많이 보내려고 또 때려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육이 그렇게 해왔어요. 꾸준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배출된 아이들이요. 기본 역량, 백과사전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종합적으로 이런 과목 저런 과목 백과사전이 머릿속에 다 있어요. 지금 핸드폰에서 검색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정보를,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자기 머리에 기억 많이 하는 놈들이 우수한 놈이라고 평가받았어요. 그런 놈들이 서울대 갔어요. 연대 갔어요. 고대 갔어요. 안 그런 애들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대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그런 아이들이 인정받는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아이들이 나와서 사회에서 제대로 또 일을 했어요. 옛날엔. 우리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 이룬 건 그런 친구들 덕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뤄낸 성과, 갑작스럽게 잘 사는 거, 그런 우리 교육의 성취 때문에 가능해졌던 결과들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가 바뀌잖아요. 인공지능이 다 한다면서요. 예? 컴퓨터, 아니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암기력?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가장 인간다운 건 암기력이 아니고요.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근데 그거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아이들이 더 필요한데, 그런 교육을 해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우리는 그냥 우리의 교육 방식으로 안주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이미 바꾸는 걸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교육과정의 변혁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스카이 가야 되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학원에 있는 선생들 우리 밥줄 끊깁니다. 그러니까 막 또 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거세게 지금 저항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해요. 교육이 말이죠. 그래야 아이들이 제대로 커나갈 수 있고 우리 미래 사회가 밝아질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만들기 위한 학교, 커리큘럼, 교육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늘 끌어당기는 것이 뭐라고요? IB 교육 과정이요. 인터내셔널 바클로레아. 이거는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검증한 게 아니에요. 서양에서 이미 검증이 60년대부터 쭉 해서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출신들이 굉장히 학업 역량이 우수해요. 여기서 암기력이 우수한 게 아니고요. 창의력이 우수한 아이들도 거기서 성장을 시켜왔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자는 거예요. 일본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200개 학교가 지금 IB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150개, 130개까지 왔고 더 늘린다고 해요. 일본도 입시제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일본은 앞서가요, 우리보다. 먼저 깨달았나 봐요. IB 교육 과정을 거부하는 아주 제일 큰 명분이 뭔지 아세요? 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어로 다 하거든요. 영어 학습 능력이 있으려면은 영어 유치원부터 공부시켜야 된다면서요. 돈 무진장 든답니다. 대학교 학비보다 영어 유치원에서 드는 돈이 더 많이 든답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고 수업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IB를 공부시키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체대윗 같은 데가 그런 학교입니다. 송도 있죠. 그런 학교 들려면 영어 해야 되거든요. 이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있는 집 애들만 그렇게 어려서 또 공부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나오면 어디 가느냐고요? 얘네들 서울대 안 가요. 바로 미국으로 가버려요. 이거 알잖아요. 아이비리그라고. 그런데 다 들어간답니다. 그게
인정을 받아요. 그 아이비리그에서는 아이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아이들, IBDP라고 그래요. 디플로마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그 학위를 받게 되는 아이들 그 점수를 인정해서 학력으로 인정하면서 대학교 입시로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약속된 시스템이에요. 국제사회에서. 그게 허용되는 거예요. 아이비가 그렇게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걸 깨려고 일본어로 아이비 교육과정을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일본말로 해가지고 교육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이죠. DP라고 그래요. 디플로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요 한 4,000개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내가 오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도 이미 그런 학교들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IB 하는 우리요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2개 교육청에서 깨닫고 시도했죠. 서울도 하려고 했다가 지금 멈칫 할 겁니다. 경기도가 그렇고 있고요. 충청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충북이요. 충남이죠. 거기는 근데 구현을 못했어요. 어디가 대구가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강은희 교육감 보수교육감입니다. 강은희 교육감이 그걸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어느 학교가 경북대학교 사범대 부속 초등학교, 부속 중학교, 부속 고등학교 국립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IB 교육과정을. 그리고 이걸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에 미래교육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학관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진행을 하면서 대구에 있는 많은 학교들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공립들 쪽이죠. 그런데 사립중학교가 지금 하나 이번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인증학교라고 합니다. 제가 가서 직접 얘기를 듣고 이번에 10월 28일 날 혼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학교 그 국립에 있죠.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 뵙고 설명 듣고 확인했고 평가의 문제 핵심을 얘기 들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게 있더군요. 평가요. IB 교육과정에서요. IBO라고 해요. 오가나이제이션 그 기구에서요. 그 지적 소유권이 있어서 이걸 잘 공개 안 하려고 한답니다. IB로 인증받은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무제한 제공이 되는데 그 이외의 분들한테 잘 얘기 안 하려고 한답니다. 제가 알아보려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는 요거까지는 요건 못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 인천 교육이 바뀌어야 되겠다.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 선두의 송도중학교 교육과정이 특화해서 바뀌어야 되겠다. 어떤 형태로? 다른 거 검증받고 하는 거 어렵다. 시간 걸린다. 우리는 IB 검증받은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중학교는 미들 이어스 프로그램 MYP라고 합니다. 훨씬 수월합니다. 무엇에 비해서? IBDP 고등학교 과정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하다고 합니다. 제가 대구 경북대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검증이 됐죠. 물론 그 장학사, 장학관 그리고 파견 교사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2시간씩 나눴는데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특히 사립에서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힘이 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듣고 저한테 굉장히 격려하시면서 얼마든지 지원해 주시겠다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로 우리가 송도중학교의 교육과정을 특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이뤄나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제 임무입니다. 한계요? 그거 교장이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끼리 팀 구성해서 전문적 학습 공간 굉장히 좋죠? 그런 시스템 이용해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교장은 뒤에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을 접하는 최전선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투입을 해서 아이들 변화를 시키는 것은 곧 여러분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변화는 송도중학교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만드는 것이고 교장인 저는 서포트, 지지, 그리고 안내, 방향성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지원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저는 2023년 8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안내해드리고 제시해드리는 정도에서 머물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무쪼록 제가 없더라도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아주 정말로 믿으시고 힘을 합쳐서 지금 열심히 좀 준비해 가시고 시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송도중학교가 이전했을 때 살 수 있는 길이고, 송도 신도시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민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사립 명문송도 사립중학교가 거듭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디 힘들더라도 힘 많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로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갑시다. 송도의 길을 찾아갑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한계와 제 임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2021년 12월 오늘이 5일이군요. 일요일입니다. 오후인데요. 지금이 한 4시, 오후 4시쯤 됐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선생님들이 동의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갑시다. 가면 됩니다. 정말 명문 만들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강현석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